우리나라의 위기관리 시스템, 왜 중요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시험대에 오르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시스템의 속살을 깊이 파고든 보고서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특히 공공행정 분야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다면요. 오늘 다룰 내용이 바로 여러분의 합격을 가를 핵심이 될 수도 있으니 꼭 집중해 주세요. 자, 이 중요한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죠.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퍼지면 명확한 지휘체계가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최근 우리가 겪은 여러 사례를 보면 이게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보고서는요,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의 위기 대응 능력을 그야말로 한계까지 몰아붙였던 주요 사건들을 하나씩 짚어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숭례문 화재부터 정전 사태까지 정말 다양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우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볼 텐데요. 먼저 왜 시스템이 실패하는지 그 본질부터 짚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위기가 과거와는 어떻게 다른지 그 새로운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실제 실패 사례를 샅샅이 뜯어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안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한 청사진은 무엇인지 함께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위기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그냥 서류상의 행정 절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국가의 생존,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가 걸린 아주 중대한 문제라는 거죠. 이 보고서는 처음부터 아주 뼈아픈 지적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동안 정부가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합성, 효율성, 좋은 목표를 가지고 계속 개편을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과가 미흡했다는 거죠. 결국 위기가 터지고 허둥지둥 대응하고 또 미완의 개혁을 내놓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자꾸 실패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려면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위기라는 것을 개념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시대가 변한 거죠. 보고서가 지적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화가 바로 이겁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는요, 위기관리라고 하면 국민 방위였어요. 외부의 적, 즉 군사적 침략에 대비하는 거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재난, 질병, 테러, 사이버 공격까지 시민을 위협하는 모든 것에 대비해야 하는 국민 보호의 시대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니 당연히 조직 모델도 바뀌어야겠죠. 과거 계층제 모델은 권위와 명령으로 움직이는 수직적인 구조였어요. 군대처럼요. 하지만 요즘처럼 복잡한 재난에는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다양한 전문 기관들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수평적인 네트워크 구조가 필수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보고서가 말하는 위기관리의 역설이 등장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한편으로는 유연한 네트워크 협력이 필요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 상황에서는 일사불란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릴 계층적 지휘 체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 모순적인 상황,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다잡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시스템 설계의 핵심 과제인 겁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고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이 사례 분석 파트에서 답안했을 논거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시스템이 실제 현장에서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왜 무너지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연평도 포격 사건. 이건 바로 대응 주체 간의 협력 실패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포격이 시작되고 군이 대응 사격을 하는 동안 주민 대피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과 주민 보호를 책임지는 행정기관이 완벽한 엇박자를 냈기 때문입니다. 서로 손발이 안 맞으면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죠. 다음은 7.7 디도스 공격 사례입니다. 이건 기존 시스템의 관리 범위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당시 시스템은 이게 사이버 범죄인지 국가안보 위협인지 아니면 사회 재난인지조차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어요. 이런 개념의 혼란 속에서 이 차트를 보세요. 악성 코드 분석 전문가가 전국에 고작 서너 명,
이런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뭘 할 수 있었을까요? 효과적인 대응은 애초에 불가능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점을 진단했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보고서는 이제 전체 시스템을 어떻게 뜯어 고칠 것인가, 그 주요 대안들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가장 뜨거운 정책 논쟁이 벌어지는 곳이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모든 종류의 위기를 다 관장하는 아주 강력한 컨트롤 타워 하나를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기존의 전문 조직들이 서로 잘 협력하도록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정책적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표를 보시면 안보와 재난 기능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면 복합 위기 때 조정은 쉬워지겠죠. 하지만 자칫 안보 논리에 밀려서 재난이나 안전 분야가 소홀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분리해 놓으면 연평도 때처럼 정작 복합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논쟁은 조직의 형태 문제로까지 이어집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새로운 부처를 만들 거냐, 아니면 대통령 직속으로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위원회를 만들 거냐. 부처는 집행력은 강하지만 너무 비대해질 수 있고, 위원회는 조정은 잘하지만 직접적인 힘이 부족할 수 있다는 각각 뚜렷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이 모든 논의 끝에 보고서가 내놓는 최종 결론은 뭘까요? 놀랍게도 이 조직이 정답이다 라고 하나를 딱 고르는 게 아닙니다. 대신 어떤 형태의 조직이든 성공적인 시스템이 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 원칙들을 제시하며 결론을 맺습니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최종 결론은 이 전문가 분석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다른 모든 가치를 다 제치고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원칙, 바로 통합성 및 조정성입니다. 무려 44%예요. 전문가들은 다른 무엇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겁니다. 시험에 나온다면 이 키워드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결국 이 5가지 원칙이 미래를 위한 청사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공적인 개혁이란 이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는 필수 목표들 사이에서 절묘하게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아주 체계적이면서도 동시에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하고, 각 분야는 전문적이면서도 언제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마지막 질문입니다. 진짜 과제는 단순히 멋진 조직도를 그리는 게 아니라 협력과 신뢰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겠죠.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긴 수험 생활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